안녕하세요. 양심중고차 이진영입니다. 자, 오늘 자동차 상식 주제는 수입 중고차 확률적으로 잘 사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것도 제 개인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가볍게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산차든 수입차든 간에 중고차를 사는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모험이에요. 그죠? 중고차의 어떤 이미지라든지 그동안 했었던 관행들, 중고차를 샀을 때 들어가는 여러가지 비용들, 이런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 그런 부분을 다 계산했을 때 국산차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비용적인 부분에서, 분위기적인 부분에서 수입차는 더 큰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사실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현실적으로 수입 중고차를 확률적으로 잘 사는 방법, 그러니까 잘 사는 방법 말고 확률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떻게 잘 사는 방법인가, 이게 어느 누구만 고려할 수가 없어요. 아주 소비자 입장에서만 중고차를 잘 사는 방법을 또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이 차량 자체, 매물 자체가 차주의 개인 재산이잖아요. 상품이긴 하지만 그 차주의 개인적인 재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판단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중고차 장사를 하면서 가장 그냥 현실적으로 잘 사는 방법이 뭘까라는 부분을 일정 부분 공유를 해볼게요. 제가 하는 방법을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정답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수입차 같은 경우는 서울, 경기, 지방이 매물이 더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허위 매물이나 이런 것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래도 인구가 많다 보니까 좀 더 매물이 많은 편이긴 사실입니다. 근데 딜러의 특성상 차를 잘 만들어 놓고 파시는 분이 있고, 대충 광만 까고 파시는 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게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평균적으로 수입차가, 탕이 났을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소모품 교환 주기가 돌아와서 고장이 났을 때, 기본적으로 50만원에서 한 7, 80만원, 100만원 이상 이렇게 쭉쭉쭉 넘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 두 개 쌓이다 보면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은 그냥 훅 넘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쩔 수 없이 돌아오는 소모품 같은 경우도 상당히 비쌉니다. 앞유리 하나만 정품으로 간다고도 700만원씩, 300만원, 범퍼 하나에 500만원, 라이트 하나에 100만원, 하나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국산차에 두세 배 이상씩 되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겁이 나는 건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확률적으로, 절대적인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잘 사는 방법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국산차든 수입차든 엔진 시동을 걸고 기본적으로 어떤 상태를 보겠죠.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아주 기본적으로 시운전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요것도 좀 걸리는 게 뭐냐면, 이 서울, 경기가 아닌 다른 지방에서는 시운전 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사실 다 보험이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면 그건 불법이거든요. 불법인데 얘기를 잘 하면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시운전을 할 수가 있어요. 시운전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서울, 경기 지방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더 이 규제가 심해요. 솔직히 말해서 규제가 심해서 그냥 번호판 안 달고 막 나가버리면 바로 딱지 끊습니다. 그래서 꼭 보험을 드셔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도로를 좀 달려보시는 게 좋아요. 도로를 무조건적으로 그냥 그 발매단지 안에서만 뺑글뺑글 돈다라고 절대 몰라요. 그거 모르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시운전을 한다라고 고집 피울 수도 없어요. 재산인데 그거 보험 들지 않고 나가가지고 사고 나면 그거 정말 차주가 다 책임지든지 운전자가 책임져야 되는데, 운전자는
시운전하려고 나는 운전자는 또 책임 안 지려고 막 요런 경우 있으면 정말 그건 서로 그 차주 딜러에게 신뢰가 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됩니다. 하지만 새 차도 시운전을 해보는데 중고차 시운전 안 하고 산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시운전을 하셔야 됩니다. 뭐 일주일치나 하루치 보험을 들고라도 꼭 시운전을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뭐 이제 최근 나오는 차들 같은 경우 이렇게 전용 진단기가 있으니까 국산차도 진단기를 물려보면 지금 어디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나오잖아요. 수입차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이 성능 점검이 더 철저해져 가지고 전용 진단기를 가지고 이 사실은 그 대전 같은 경우는 대전 오토월드 같은 경우는 좀 진단기를 가지고 이렇게 좀 파악을 하는 편이에요.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었는데 더 강화됐어요. 그래서 범용 진단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차 같은 경우는 진단기로 파악이 되는데 전용 진단기가 아닌 범용 진단기이기 때문에 그마저도 아주 확실치는 않겠지만 진단기를 안 물려보고 사는 경우가 사실 거의 대부분인데 중고차 산다고 해서 그 진단기 사가지고 일일이 물려보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요. 맞습니다. 맞죠?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해요. 전용 진단기로만 나오는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 고성능 자동차들 그 다음에 더 그레이드가 높은 차들 같은 경우는 아예 진단을 못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자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브랜드에서 자료를 풀어주지를 않기 때문에 안 됩니다. 풀어준다라고 해도 그 프로그램을 받아서 써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이 비싸고 그 차 한 대 하자고 그 비싼 프로그램을 받는 것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솔직히 수입차를 사는데 확률적으로 좀 좋은 차를 사는 방법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무조건 시운전을 하고요. 이제 뭐 돈을 내고 그 보험을 들어서 무조건적으로 시운전을 합니다. 시운전도 살살 하는 건 좀 그래요. 그러니까 뭐 80km 이상, 100km, 120km 이상, 그 다음에 순간적인 가속, 이런 부분에서도 여러가지 테스트를 하면 어느 정도 알잖아요. 아무리 차를 모르시는 분들도 소음이나 진동, 또 좀 다른 부분을, 냉간시, 온간시, 다른 부분을 분명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무조건 하체를 떠봐야 돼요. 무조건. 수입차는 무조건 떠봅니다. 근데 이 국산차 같은 경우도 이제 고급차들 같은 경우는 언더카바가 다 띄어져 있는데 사실상 이 플로우 패널 있죠. 바닥 부분 플로우 패널 중에서도 이 옆쪽 있잖아요. 이 양옆에 이 언더카바 마감재는 뜯을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뭐 특별히 거기까지 뜯을 필요는 없고 이 엔진하고 미션 쪽에 있는 언더카바 그쪽은 되도록이면 좀 많은 부분 탈거를 해서 보는 게 좋기는 한데 이것도 제약이 있어요. 이게 무조건 의무적으로 뜯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재산이잖아요. 그 차주 딜러의 재산이니까 무조건 해달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 사람이 거절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뜯어볼 수 없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막 욕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중하게 물론 보험 조회도 해보셔야 되겠지만 정중하게 시운전해서 좀 괜찮다 싶으면 뭐 일부 좀 수고비를 준다 하더라도 뭐 카센터에 10,000원, 20,000원 뭐 한 30,000원 이렇게 수고비를 준다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뜯어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공구를 가져다니거든요. 이게 이제 그 에어 깔깔이도 있고 그 되도록 좀 뭐 복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수입차 같은 경우는 여기 공구 가져다니면서 거의 다 뜯어보거든요. 제가 다 뜯어봐요. 그리고 그래야지만 누유되는 부분이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앞에 엔진 룸을 이렇게 열면 요 엔진 안에 디자인 카바가 씌워져 있어요. 디자인 카바도 되도록이면 열어서 한번 인젝터라든지 아니면 뭐 체인 카바라든지 체인 카바 이제 이 타이밍 벨트가
저 배기 매니폴더 뒤쪽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차를 떠서 봐야 되겠죠. 근데 이런 부분, 커넥터, 누유되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좀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잘 몰라요. 예, 중고차 딜러분들도 뭐 저도 잘 모릅니다. 이게 저도 완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치는 모르겠지만 거의 대다수의 딜러분들은 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 저는 무조건 보는 편인데 이것도 정중하게 저도 말씀을 드리고 뜯는 편이거든요. 그냥 무턱대고 뜯지 않아요. 그 벤츠 같은 경우는 이게 전체적으로 다 언더카바가 씌워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 요즘 차들 같은 경우는 그건 뜯기가 좀 어렵죠. 그래도 수입 중고차는 일부분이라도 뜯어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다 뜯을지는 못하더라도 일부분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뜯어서 봐야 됩니다. 그렇게 뜯지 않고서는 이거는 좀 글쎄 그렇게 수입차는 저는 안 파는데 물론 뭐 키로수가 아주 짧은 차들 같은 경우는 또 그럴 수 있겠죠. 특히나 독일 차들, 뭐 유럽 차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뜯어서 봐야 돼요. 무조건. 특히 독일 차들 같은 경우는 이 공기 저항을 고려해서 언더카바를 거의 다 씌워놓는 편이거든요. 요즘은 더 많이 씌워놓는 편이에요. 뜯기가 좀 애매합니다. 볼트도 뭐 8mm짜리, 뭐 10mm짜리, 그 다음에 뭐 일반 키도 이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뜯기도 굉장히 애매하고 이 막 원판 그대로 돼 있고 이 플라스틱 언더카바를 뜯는다 하더라도 언더카바 형식인데 알루미늄으로 돼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건 뜯기가 더 어렵죠. 그건 임팩으로 뜯어야 되니까. 근데 그것도 뜯으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양해를 구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확률적으로 좀 좋은 차를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고성능 차가 아닌 차들 같은 경우 뭐 특히 일본 차들은 사실상 고성능인 차들이 일부 있겠지만 일본 차의 특성 자체가 고성능을 추구하지는 않지만 특히 독일 차 같은 경우는 뭐 BM, 폭스바겐, 아우디, 벤츠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DNA가 고성능 차예요. 고성능은 내구성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없어요. 독일 차는 특히 더 그래요. 그리고 벤츠를 뺀 뭐 BMW, 특히 BMW 같은 경우가 일반적인 양산차 중에서 가장 고성능을 추구하거든요. 고성능 차들은 그만큼 누유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아우디 계열, 폭스바겐 아우디 계열이 누유가 조금 더 빨리 되는 편이고 그 BMW가 누유가 굉장히 심해요. 근데 독일 차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누유를 안고 가야 되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어느 부분에서 누유가 되는지 그 누유의 양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어느 정도 알고 사야 돼요. 그리고 고성능 차들 같은 경우는 잘 안 보여요. 뭐 특히나 뭐 70구동 같은 경우가 아닌 풀타임 4륜구동 같은 경우는 앞에 뭐 디퍼런셜 케이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앞쪽에도 달려있고 뭐 뒤쪽에도 달려있고 드라이버 샤프도 달려있고 이래가지고 이 공간에 잘 안 나와서 잘 안 보여요. 안 보여. 그 다음에 요즘은 다 터보차잖아요. 터빈이 숨겨져가지고 잘 안 보여요. 예, 그 터보 쪽에 뭐 리턴, 그 다음에 인젝터 쪽에 리턴 라인, 그 다음에 그걸 관장하고 있는 각종 센서 같은 경우도 엔진에 붙어 있는 것들은 오링이 들어가가지고 엔진에 이렇게 딱 맞물려 있는 부분이라서 열이 많은 이 독일 차들 같은 경우는 이 경화가 돼가지고 노유가 오일이 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렇게 움푹 파인 곳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게 잘 안 보여. 언더카바를 뜯어도 잘 안 보여. 그래도 일정 부분 다 뜯으면 좋고 뭐 다 뜯는 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차주 딜러분들이 싫어하고 뜯어도 설명할 줄 아는 딜러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차를 정말 좋아하시는 딜러분들은 정말 뭐 그런 분들한테 사시면 하나하나씩 다 설명을 들을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앞에 위에 엔진 디자인 카바 뜯고 옆쪽에 약간의 되는 그 마감재 같은 것도 살짝 뜯어서 이렇게 공간 확보해서 봐야 되고 밑에 언더카바 무조건 뜯어서 봐야 됩니다. 그거를 못하게 하면 사실 조금 많이 아쉽죠. 많이 아쉽습니다. 근데 강요할 수는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현실적으로 확률적으로 수입 중고차를 잘 사는 방법은 뭔가 진단기를 가지고 꽂으면 더 좋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좀 차를 잘 아는 지인이나
아니면 차를 잘 아는 그런 중고차 딜러분 아니면 대행업체를 통해서 차를 잘 아는 분을 통해서 되도록이면 많은 부분이 이 마감재를 좀 뜯어서 봐야 되는 게 좋아요. 탕이 나면 이게 내가 어느 정도 누유라든지 어느 부분에 좀 약한 부분이 있다라는 걸 알고 사는 거하고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믿고 사는 거는 좀 어렵잖아요. 무조건 믿고 산다? 요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너무 많은 모험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도 저를 믿지 말라고 하세요. 저 믿고 차를 사지 마시고 차를 믿고 제 말을 들어보고 차를 사시라고 하는 편이지, 저 믿지는 말라고 하시거든요. 거기에서 변수가 터지면 그거는 신뢰가 깨지는 부분이고 실망스러운 또 변수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좀 정중하게 차주 딜러분이나 갖추 계신 분한테 가서 이러이러하니 좀 뭐 봤으면 좋겠다, 뭐 수고비를 좀 더 주더라도 그렇게 해서 사는 게 확률적으로 수입 중고차를 잘 사는 방법입니다. 누구도 믿지 마시고 차만 믿으세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 사실은 이 부분을 시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다른 지방에 가서 할 때 정중하게 이야기를 하고 제가 제 돈을 줘서 카센터에 가서 차를 떠보고 제가 직접 다 언더카바 뜯고 다 해서 저는 제가 직접 다 하거든요. 그래도 수고비를 드려요. 카센터 직원분에게. 그래도 수고비를 드립니다. 제가 다 할 줄 알아도.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사시는 게 가장 확률적으로 좋은 방법이 아닐까. 우리가 진단기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앞서 제가 설명한 것들 잘 확인하시고 수입 중고차는 그렇게 사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거 못 하실 것 같으면 새 차 사세요. 가장 스트레스를 덜 받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은 수입 중고차를 확률적으로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다음에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얘기해 볼게요. 여기까지.